제가 안면마비가 있는데 우리 아이도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김여은 원장입니다. 안면마비로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안면마비가 있으신데 저도 안면마비가 생겼어요. 혹시 유전인가요? 제가 안면마비가 있는데 우리 아이도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가족 중에 안면마비가 있었던 분들이 또 발병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면마비도 유전이 될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마비의 유전 가능성과 종류별 차이, 그리고 안면마비 발생 후 관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면마비는 보통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안면마비 종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벨마비의 유전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은 유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생기지만 일부 가족성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벨마비 환자의 4에서 14%가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벨마비의 유전율은 낮지만 드물게 특정 유전자형이 벨마비 발병 위험과 연관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의 유전 가능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면역 반응의 유전적 차이가 바이러스 재활성의 중증도나 발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죠. 다만 람세이 헌트 증후군의 경우 고령, 면역 저하와 같은 후천적 요인의 영향이 커서 유전적 요인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의 유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해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중추성 원인 자체가 유전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뇌졸중의 발생 위험에는 다수의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다유전자성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변이들, 혈전 형성에 관련된 변이들 등이 종합적으로 위험을 높이는데요. 정리하자면 뇌졸중이 원인이라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마비 자체가 유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벨마비와 일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안면마비는 환경적 요인이나 후천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고 명확한 유전 인자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안면마비가 발병한 후에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률이 높아집니다. 벨마비의 경우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 또한 초기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수입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 뇌졸중 치료 및 재활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벨마비와 람세이 헌트 증후군의 경우 양방 스테로이드와 항방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치료 기간을 3배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한방 치료를 통해 안면신경 재생을 활성화하여 안면신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면마비에 자주 시행하는 미세 안면침의 경우 얼굴 근육을 자극하고 위축을 풀고 근육의 움직임의 회복을 도와주죠. 그리고 화란탕과 같은 1:1 맞춤 한약은 치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오장육부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신경 재생을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안면마비 회복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안면마비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얼굴에 후유증이 남기 시작한다면 유착분리 도침, 매선 치료 등으로 마비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도 안면마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마비된 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아 안구건조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자주 넣고 잘 때는 테이핑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면마비 환자분들의 얼굴 체열 사진을 찍어보면 마비된 쪽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온찜질이나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민예은 원장님이 안면마비 치료 중 피해야 할 음식을 짚어주셨죠? 술과 단 음식과 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피하고 담담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음식 중심으로 식사 꼭 챙겨주세요. 오늘은 안면마비 종류별 유전될 가능성과 발생 후 관리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조금 해결되었을까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공부하기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핵심만 쏙쏙 핵심 정리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안면마비는 대부분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특정 유전자형이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직접 유전되지는 않지만 면역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졸중과 관련이 있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이 증가합니다. 안면마비 발생 후 초기 치료랑 생활관리가 후유증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안면마비 환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